네,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주가가 이렇게 떨어지는 종목들 중에서는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바로 이 가능성 문제인데요. 주가가 다시 올라올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 있고 절대 못 올라오는 종목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주가가 내려오기는 했지만 여기에서 완전히 끝났다라는 여론이 많이 나오는 종목은 아니에요. 그리고 제 생각도 현재 자리에서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저는 좀 보고 있거든요. 현재 이 최근에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도 잠수함 수주 12척이 이 빗나가면서 주가가 20% 가깝게 조정이 나온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도 현재 이 미국 웨스팅하우스 있죠. 여기에서 합의 과정에서 해외 원전 시장 진출 시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제약이 생길 수 있다라는 우려가 생기면서 오늘 좀 하락폭을 확대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의 약간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방금 설명드린 현재 그 미국 정치권과 한국 정치권의 이 관계가 그렇게 완만하게 흘러가고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그러니까 미국이나 유럽에 관련된 부분들은 한국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다라는 여론들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어요. 그 말이 틀린 거는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그 부분은 어떻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냐면 사실 그 논리대로 하면 1월 달부터 관계는 안 좋았거든요. 그런데도 두산 에너빌리티는 1월 달부터 지속적으로 올라왔어요. 다만 현재 상황에서 그러한 이슈들이 불거지는 이유는 저는 말 그대로 현재 고점에 물린 투자자들의 손절을 유도하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기관들은요, 사실 외국인이나 기관들은 미국하고 한국하고 정치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식시장에 대해서는 경제적으로 이용을 하기는 해요. 하지만 그게 주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돈을 불리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미국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마찬가지고 이 정치라는 게요. 정치 얘기를 막 좋아하지는 않는데 정치하는 것들도 결국은 얘네들도 어떤 이유로 하냐면 먹고 사는 문제예요. 먹고 사는 문제를 보다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방향을 트는 거거든요. 경제라는 것도 주가라는 것도 먹고 사는 문제예요. 그 문제가 1순위다. 그래서 지금 그러한 악재들은 현재 주가를 떨어뜨리는데 좋은 뭐가 되는 거예요? 재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 두산 에너빌리티가 과대 낙폭이 되면 그러한 악재가 있더라도 어때요? 주식에서는 뭐가 들어오죠? 매수세가 들어와요. 그러면 현재 외인들이 지속적으로 이탈하고 있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이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사실 얘네들이 주식을 갖고 있었던 시점은 작년이에요, 작년. 이럴 때. 코스피 지수가 3,500, 4,000일 때, 이전에 3,700, 800일 때 가지고 있다가 지금 2배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들 입장에서는 현재 전량 매도 처리를 한 거예요. 그러면 현재 자리에서 이제 외인들이 언제 입성할 것인가가 이제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언제 다시 돌아올 것인가.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적어도 그 자리가 7,300원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적어도 메이저들 입장에서는 전고점 기준으로 그냥 차트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차트 기준으로는 6,354 여기 정도는 내려와야 외인들이 그래도 들어올 만한 어떠한 틈을 만들어주는 자리에 기술적인 포지션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전반적으로 현재 코스피 시장을 잠깐 보면 지금 코스피, 코스닥 전부 다 낙폭을 확대하고 있는 모습인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그게 없어요. 거래량이 없어요. 지금 2,600억, 3,400억이거든요. 어제 막 2조, 3조였잖아요. 그런데 매도 물량도 없는데 주가가 떨어지고 있어요. 그럼 지금 자리는 뭐야? 과대 낙폭됐다라는 얘기. 한국 원달러는 1,506원이 지금 1,500원대를 빠르게 회복하고 있어요. 1,560원까지 올라왔다. 지금 60원 떨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환율도 안정이 되는 시점이 어느 시점에서 올 거고 주가도 어느 정도 안정이 되는 시점에서는 외인들이 자금이 다시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깜짝 놀랄 사실은 뭐냐면 외국인들이 다 빠져나갔는데 두산 에너빌리티는 아직 얘네들이 존버 중. 그리고 이들 평단이 얼마냐면요. 10만 원.
지금 74,200원이죠. 즉 이들도 현재 어떤 거예요? 손실권이. 그래서 제가 두산 에너빌리티는 거의 바닥에 근접했다라고 보는 이유가 이러한 이유 때문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질문을 던지실 거예요. 10만 원인데 얘네들도 지금 7만 원까지 떨어뜨렸으면 거의 한 30% 손실권인데 왜 떨어뜨린 거냐? 라고 저한테 질문하실 수 있겠죠. 이거 낮추려고요. 지금 10만 원인데 만약에 여기에 있는 물량만큼 잡으면 평단이 10만 원이 아니라 8만 5, 6천 원이 되잖아요. 즉 평단을 낮출 수 있기 때문에 주가를 의도적으로 낮췄다라고 본다. 그래서 일정 시점이 되면은 분명히 외인들은 다시 매수 포지션을 잡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 지금 그 구간을 제가 지금 밑줄 대놨죠. 7만 800원. 여기로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자리에서 정고점이 딱 여기거든요. 이렇게 올라갔죠. 그리고 여기에서 지지받고 다시 올라갔다가 여기까지 내려오면 지지선이 정확히 어때요? 일치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여기 있는 자리가 정확한 지지 라인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거의 근접한 상황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물론 얘도 이렇게 심지를 약간 달아줬기 때문에 한 69,000원, 68,000원에서 69,000원까지 살짝 눌림을 줄 수는 있겠죠. 근데 캔들 몸통이 여기 이 자리를 지켜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가 이제 그 여러 가지 서식을 넣어서 여러분들 보조지표로 쓰는 스토캐스트나 MACD나 이런 것들을 조합을 해서 실질적으로 얘가 주가가 급등이 나올 만한 시점에서는 이러한 황금화살표의 시그널이 뜹니다. 근데 지금 자리에서도 이 제가 말씀드린 75,500원 근처에서 이 황금 시그널이 뜬다라고 하면 그 자리가 강력한 매수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시그널 같은 경우는 실제로 메이저들이 움직이기 시작할 때 나오는 시그널, 그리고 또 과대 낙폭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가 반등 시그널로 상당히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검은색 선 같은 경우에는 투자 심리선이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기술적 반등 구간이 상당히 높은 시점에서 뜨는 시그널이, 여기 보시면 한 번도 터치한 적이 없다가 최근에 기술적 반등 나오는 이 자리에서 한번 터치를 해줬고, 그리고 지금 재차 터치해주고 있는 모습인데 기술적인 반등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한 타점이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시그널을 통해서 저희가 매매했던 종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자, 구독자님들, 제가 이렇게 유튜브로 주식 영상을 찍을 때 제일 많이 받는 질문이 뭐냐면, 어떤 종목 지금 사도 되나요? 또는 이거 얼마까지 보면 될까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지금 이거 추매해도 될까요? 이 질문을 정말 많이 받습니다. 그만큼 개인 투자자분들이 내가 생각했을 때 매수 타점이라고 해서 매수를 했지만 이 기준 잡기가 사실 쉽지 않거든요. 여러분들이 서점을 만약에 방문을 하신다라고 해도 사실 서점에서 무슨 책을 읽어야 될지 모르겠고, 여러분들 뭐 피터 린치나 찰리 밍거, 워렌 버핏 책 얘기 들어보면 그냥 가치 투자 얘기만 하거든요. 10년 먹고 갈 주식들 아니면은 뭐 사지 말아라 이런 것들만 있다 보니까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이 체계적으로 이 주식에 대해서 공부를 하기가 사실상 어렵다라고 봅니다. 저도 그랬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기준을 정해놓고 매매를 해요. 사실 이 주가라는 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제가 내린 결론은 딱 이 두 가지로 귀결이 되더라고요. 기술적인 지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결국은 이 두 가지로 귀결이 되는데, 이평선을 기준으로 해서 지지와 저항을 맞는 종목들이 있어요. 다른 하나는 주가가 이렇게 흘러내리다가 이 앞전 고점에서 저항을 맞았을 때 다시 한번 바닥에서 지지를 받고 다시 한번 돌파되는 경우, 이 두 가지 말고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A의 항목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추세 매매라고 표현을 많이 하고, 다른 하나는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앞 저항대를 뚫고 돌파되는 돌파 매매, 이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되는데, 오늘은 이 추세 매매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에코프로의 경우 제가 밑줄을 한번 그어놨어요. 자, 여기 보면 이 선이 추세선이거든요. 이 추세선을 기준으로 이 하단에서 이평선과 캔들이 닿는 자리, 이 자리를 우리는 지지대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평선하고 캔들이 멀어지는 시점 있죠. 여기 이 자리를 저항대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냥 심플하게 생각을 했을 때 이 지지대의 자리에서만 매수를 하고 여기 보이는 것처럼 저항대라고 하는 자리에서 매도라는 걸 하면 안정적으로 수익을 늘려나갈 수 있겠죠.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렇게 지지대에서 매수를 하기 가장 결정적인 어려운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습관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투자자들은 주가가 떨어지는 종목을 검색하는 것이 아니라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검색을 한다라는 거죠. 즉 주가가 이렇게 떨어지는 자리에서는 어디까지 떨어질지 모르니까 검색을 안 한다라는 거예요. 대부분 투자자들은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자리에서 이러한 고점 자리에서 방송이나 언론 매스컴에서 관련된 이슈와 뉴스를 보고 매수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내가 산 자리에서 주가가 하방 압력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바로잡는 가장 큰 첫 번째는 주가가 상승하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추세 매매하고 돌파 매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돌파 매매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추세 매매는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캔들과 이평선이 서로 만나는 시점, 이러한 자리가 매수 타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여러 가지 보조 지표를 믹서를 해서 최근에 이제 인공지능이 많이 발전이 되면서 실질적으로 이러한 보조 지표들이 많이 발전을 했어요. 그래서 주가가 올라갈 만한 시점에서는 이렇게 시그널이 떠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기술적으로 추세 매매라고 생각하는 자리에서 이 시그널이 뜨면은 매수 타점으로 보는 거고, 그리고 반대로 이렇게 파란 화살표가 뜨는 시점에서는 저 같은 경우에는 괴리우상, 즉 이평선과 캔들의 위치가 멀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이 시점을 매도 타점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이 에코프로라는 종목을 토대로 저희가 매매했었던 내용을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여기 보시면 날짜를 제가 체크를 해놨어요. 10월 16일, 11월 24일, 1월 12일이에요. 여기 보시면은 10월 13일 날 여기 보시면 기관이 이렇게 많이 매수를 해주고 있다. 금융투자, 그리고 투신, 투자신탁자금 들어오고 있고 연기금이 이렇게 들어오고 있어요. 그죠? 그러면서 지금 자리에서 이때 가격이 55,000원이었어요. 그래서 현재 자리에서 기술적인 반등이 나올 때가 됐다라고 설명을 드려요. 횡보를 하다가 어때요? 기술적으로 이렇게 반등이 나와주는 거예요. 10만 원까지. 네, 10만 원까지 반등이 나온다라고 설명을 하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여기에서 5만 원대 매수를 들어가서 여기 보이시는 57,000원 이 자리에서 매수를 들어가서 여기 보시면은 98,400원 10만 원까지 오지는 않았어요. 근데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어때요? 파란 화살표가 뜨면서 매도라는 걸 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일반적으로 이제 매수 타점을 볼 때에는 이 이평선과 캔들이 수렴하는 자리에서 이게 거래량이 동반될 때 저는 이렇게 매수 타점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는 매수 타점과 그리고 이 AI가 보고 있는 매수 타점이 어떨 때 일치할 때 매수라는 걸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어때요? 주가가 올라갔다가 여기 보이시는 11월 24일 날 다시 한번 수렴하는 자리가 나와요. 거래량이 동반이 되면서 그러면서 여기에서 이제 기술적 반등이 나온다라고 11월 24일 날도 설명을 드리죠. 지지선이 된다라는 거죠. 사실 이 자리에서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설명을 드려요. 그리고 나서 주가가 어떻게 됐죠? 여기 보이시는 황금 화살표가 떠주면서 여기 보이시는 여기까지 주가가 올라가게 돼요. 여기가 얼마인지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11만 원까지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애초에 여기에서 목표가로 잡았던 10만 원을 약간 넘었는데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더블 화살표가 파란 화살표가 떠주면서 여기에서 다시 한번 매도라는 걸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여기 보이시는 이평선과 다시 수렴을 하고 나서 1월 12일 근처에서 1월 12일 날 미친 듯이 올라간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려요. 나오고요. 그 다음에는 미친 듯이 올라간다. 이게 투자에 미친 듯이 올라간다라고 설명을 드리면서 목표가를 어디까지 잡냐면 현재 자리에서는 일단 15만 원까지 돌파할 가능성이 15만 원까지 돌파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다시 매수라는 걸 들어갔는데 15만 원까지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생각한 목표가는 15만 원이었는데 어때요? 여기 이 사이에 이 파란 화살표가 뜨지 않았죠. 그래서 저희는 어디에서 매도했냐? 여기 보이시는 이 자리에서 매도를 한 거예요. 대략 여기 보이시는 17만 원에서 16만 원 사이에 매도라는 걸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저희하고 여기까지도 아니고 여기까지도 아니고 1월 12일 날 매수를 하셨으면 평당가가 9만 원이고 매도가가 18만 원, 100만 원을 넣었으면 얼마예요? 200이 된 거죠.
1,000만 원을 넣었으면 2천만 원이 된 겁니다. 1억을 넣었으면 어땠을까요? 2억이 된 거죠. 며칠 만에 여기 보이시는 15거래일 이내. 자,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시청자님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가 작은 선물을 하나 드릴까 합니다. 보시면은 여기 위에 보이는 연락처 보이시죠? 010-3969-8354. 이 연락처로 11이라고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빠르게 수익 볼 종목들 그리고 아까 설명드린 이러한 추세나 그 다음에 이렇게 주가가 정고점을 돌파하는 자리를 돌파 매매라고 하거든요. 이러한 돌파 매매 자리에서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을 공유해 드리고 있어요. 물론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고요. 문자로 그렇게 타점을 공유 받으시고 저희가 매수합니다 라고 문자를 넣어 드리면은 그 시점에서 매수를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매도합니다 라고 문자를 넣어 드리면은 매도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매도 문자를 받았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매매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내가 이러한 흐름에 공부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한 주만 매매해 보셔도 되고 아니면은 노트에 체크해 놓고 정말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이 효율적으로 잘 이루어지는지 체크해 보셔도 되고 그리고 나서 실질적으로 안정적으로 수익이 날 수 있겠다라는 판단이 들어갈 때 조금씩 시드를 늘려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시드를 늘려가면서 맛배기 수익도 보면서 주식 공부도 하면서 여러분들의 주식 실력이 어제보다는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성장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확한 매수 매도 타점뿐만 아니라 또 장중에 브리핑이라든지 굵직굵직한 이슈들 이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문자로 나도 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이는 연락처 010-3969-8354로 11 또는 구독이라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위에 크게 영상에 숫자 표시되어 있으니까요. 저거 보시고 나도 매수 매도 타점 중간중간에 굵직굵직한 증시 이슈 문자로 받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위에 있는 연락처로 구독이나 11이라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께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가 상당히 메리트가 있다라고 하는 이유가 단순히 기술적으로만 설명을 드리는 부분이 아니라 바로 이 부분이 제일 크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 보시면은 빌 게이츠는 폭증하는 AI 데이터의 전력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 차세대 소형 모듈 원전 SMR 기반의 독립형 자가 전력망 구축을 주도하고 있다. 그리고 테라파워 설립과 SMR 상용화. 빌 게이츠가 2008년 설립한 원전 기업 테라파워는 기존 대형 원전의 100분의 1 크기 차세대 소형 모듈 원전 SMR을 개발 중이고 물 대신 액체 나트륨을 냉각제로 사용해 1000배 이상 안전성이 높다. 대규모 에너지 저장 시스템을 결합해 안정성을 극대화했다라는 건데 이 얘기에 대해서 좀 더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현재 미국에서 약 1200조 정도 해당하는 AI 데이터 센터 건설 중단 명령이 내려졌어요. 센터로는 100개가 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한 70개에서 80개 정도 엄청난 양이죠. 왜냐하면 이 AI 데이터 센터 하나에 물을 끌어다 쓰면요. 100톤을 부으면 증발하는 게 40톤이에요. 사실 이 부분은 지금 언론이나 이런 데서 아직까지는 민감하게 다루지 않고 있기는 한데 왜냐하면 이 AI 데이터 센터가 필수니까.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서 물이 증발이 되잖아요. 그 물이 증발이 되면은 그게 더 결국 어디로 가겠어요, 여러분들? 기후 온난화를 촉진시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자체가. 그리고 이 AI 데이터 센터를 짓는 지역에 거주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거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전력량하고 물은 한계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 데이터 센터가 들어오면 거주민들이 쓸 수 있는 물이나 전력망이 붕괴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건립 반대를 하는 거예요. 이게 비단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먼 미래 한국에도 들이닥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 게이츠는 이 부분에서 뭐라고 얘기하냐? 스스로 자가 전력망을 구축해야 된다. 거기 거주민들한테 피해 줘서는 안 된다. 라고 해서 SMR을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게 두산 에너빌리티하고 관계가 있냐면 이 테라파워가 미국 와이오밍주에 건설 중인 세계 최초의 SMR이죠. 이 프로젝트에서 SMR 주기기 공급사로 선정된 회사가 두산 에너빌리티예요. 그러면
현재 AI 모든 데이터 센터에 이 SMR이 건설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전 세계 SMR 제조 물량을 거의 독식하는 구조로 흘러갈 가능성이 크다란 말. 그래서 여기 보면 한미 원전 협력 AI 에너지 주도권 선점 해가지고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는 뉴스에 나오지 않고 있다 보니까 현재 주가가 좀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흘러가고 있는 상황이랍니다. 저런 것들이 실체화가 되고 구체화가 된다라고 했을 때에는 두산 에너빌리티의 주가는 지금보다도 훨씬 더 많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두산 에너빌리티도 있지만 우리기술이라는 종목도 있잖아요. 이 우리기술 같은 경우는 그 콧대 놓기로 유명한 삼성자산운용이 압도적인 비중을 가지고 있어요. 미래에셋 자산운용도 마찬가지. 그리고 그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방금 설명한 이러한 이슈가 실제 우리 한국 상황에서도 일어날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들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선침해의 개념으로 접근한 걸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일정 시점 미국에서도 분명히 이 SMR 관련된 이슈가 다시 불붙으면서 테라파워를 비롯한 원자력 관련된 종목들이 올라가게 되면 한국도 같이 커플링 돼서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라는. 그래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환율의 영향을 받기도 하고 금리의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주식은 경제가 아니다라는. 사실 먹고 살기는 더 어려워진 건 사실이거든요. 지금 계란 한 판이 10,000원이에요. 원래 6,000원이었거든요. 10,000원이에요. 말도 안 되게 지금 비싼 거거든요. 그러면 경제는 안 좋았는데 주식은 계속 오르기만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글로벌 경제나 이런 것들도 상당히 중요하고 밀접하지 않다라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경제가 안 좋다라고 해서 주가가 떨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고, 여러분들도 경제가 좋든 안 좋든 어찌 됐든 직장 생활 하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가 생활 하시고 할 거 다 하시잖아요. 마찬가지로 증권사 기관도 뭐가 됐든 도가 됐든 얘네들도 일을 해야 돼요. 그리고 수익을 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경제와 상관없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충분한 조정 기간을 거치고 개인들이 소거된 시점에서 다시 한번 메이저들이 주가를 밀어올릴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러한 모멘텀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는 기술적으로 한 번 더 반등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것이고, 지금 한 73,700원, 800원 하고 있는데 내일 75,500원 정도가 오고 아까 말씀드린 이러한 황금 시그널이 연출이 된다라고 하면 그 자리가 강력한 매수 타점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영상에서 이렇게 황금 화살표가 뜨고 매수 타점이라고 하는 자리에서는 매수합니다라고 영상 속에 남겨드리고요. 그리고 문자로 이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을 공유받으면서 두산 에너빌리티 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들도 내가 한 4일에서 5일 안에 수익을 볼 수 있는 종목들 좀 빠르게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보이는 여기 있는 연락처로 일일 남겨주시면은 매수 타점, 매도 타점, 그리고 빠르게 수익을 볼 수 있는 종목들, 종목명도 저희들이 영상 속에서도 알려드리기도 하면서 여기 있는 연락처에서도 알려드리니까요. 이 부분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고, 여기까지 무료로 진행하는 만큼 여러분들 영상 보실 때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 아울러서 돌파 매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아까 이제 추세 매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고, 이 돌파 매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아까도 대략은 설명을 드렸지만, 자, 여기에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차트를 봤을 때 두 번의 돌파 매매 타점이 있었어요. 눈치채신 분들도 있겠지만, 자, 첫 번째는 어디냐? 여기 보이는 이 정고점 자리를 돌파했을 때, 이 자리가 돌파 매매 포인트가 되는 거고요. 다른 하나는 여기 보이는 이 자리, 돌파 매매 포인트. 여기가 이제 포인트가 되는 거죠. 자, 여기에서는 돌파 매매 자리에서 어때요? 저항 맞고 흘렀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트랩을 깐 거예요. 여기 보이는 이평선까지. 그리고 다시 한번 올라갔다가 다시 한번 여기 이평선까지 내려왔죠. 그리고 이 자리가 돌파되는 자리가 급등이 나온 포지션이죠. 즉, 주가가 처음에 이렇게 올라가든 떨어지든 기술적인 반등이 한 번쯤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다시 한번 올라갈 때 정고점을 돌파하는 자리, 그리고 여기에서 이렇게 저항을 받고 흘렀는데 다시 이 정고점을 돌파하는 자리가 돌파 매매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이 돌파 매매의 특징을 제일 잘 보여주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라는 종목이고요.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단순하게
이 돌파 매매를 볼 때 단순하게 이 캔들만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하단에 있는 거래량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 주셔야 돼요. 즉 돌파 매매가 시행되기 위해서는 그 앞전 고점에서 거래량이 동반이 돼줘야 돼요. 거래량이 들어와야 메이저들이 들어왔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 메이저가 들어온 모습들을 보고 나서 다시 한번 돌파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지. 지금 여기처럼 주가가 흘러갈 때는 어때요? 거래량이 완전히 감소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럴 때는 혹시라도 기술적인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렇게 전고점을 돌파할 가능성이 크지는 않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는 계셔야 돼요. 그리고 이 돌파 매매의 핵심이라고 제가 설명드린 이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를 실제 저희가 돌파 매매 기법으로 매매를 했었고요. 그 영상을 잠깐 보여드리자면, 자, 여기 보시면 12월 22일에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 AI 가속기용 HVALP4 동박 북미 독종 공급 관련해서 이슈를 설명을 드렸고, 이 2차 전지로 원래 과거에 많이 올라갔었던 종목인데 최근에는 AI 데이터 센터에도 이 에너지 저장 장치가 필요하거든요. 거기에 동박을 공급하게 되는데 그 2차 전지 자동차에 들어가는 그 동박보다 마진율이 30%에서 40% 정도 높습니다. 회로용 동박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따른 기저효과로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언급을 드리면서 1월 달에도 분명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 보시면 수급을 봐야 된다. 외인들이 이렇게 매수를 뭐가 해주고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주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네, 주체 외인들이 많이 매수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고 여기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돌파 매매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 보이는 이 자리 녹색 선까지는 볼 수 있다. 여기가 60선이거든요. 터치한 걸로 봐서는 적어도 어디까지 여기 보이시는 5만 원 이상까지는 한번 올라올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현재 가격은 37,000원이고 5만원까지라고 했을 때는 대략 한 50% 조금 안 되는 목표 수익률을 보고 대응하자라고 말씀을 드렸고 여기에서 20만원까지 간다라고 생각해서 물리신 분들이 많이 계신다. 근데 지금은 과대낙폭되었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면서 여기 보이는 18만 4천원도 우리가 한번 공략해 볼 수 있다. 14만 8천원도 해서 매수하신 분들 이러한 상황에서 물려있는 종목들은 주의를 하셔야 된다고. 근데 이렇게 이미 과대낙폭돼서 상승분 전부 반납한 종목들은 기관하고 외인들 입장에서는 베리 나이스한 종목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가. 주가를 매집해서 밀어 올릴 때 개인들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저희가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를 돌파 매매 기법으로 매매를 했었던 영상이고요. 자,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돌파 매매 타점을 한번 잡아볼까요? 이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를 기준으로. 자,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가 지금 하단 여기 보이시는 250선까지 내려왔죠. 그러면 얘가 지금 자리에서 매수를 고민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으실 거예요. 그것도 나쁜 선택은 아니에요. 하지만 내가 오늘 사서 다음 주에 매도를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기에서 사시는 것보다는 지금 여기 있는 이 전고점 자리 있죠. 이 자리가 돌파될 때 매수를 하셔도 충분히 먹고 나올 수가 있어요. 사실 여기 이 자리 이 122평선에서도 기술적 반등을 생각하고 들어왔는데 어때요? 여기까지 떨어졌잖아요. 떨어질 때는 얘가 여기에서 100% 수렴한다라는 보장이 없어요. 왜냐하면 차트를 뒤집어 보면 지금 자리에서 전고점 자리, 여기 전고점 자리가 이 32,873원이거든요. 만약에 얘가 여기 이 자리가 돌파될 수도 있다라는 거. 기술적 반등이 나오더라도 여기를 찍어주고 이런 식으로 반등이 나온다라는 거. 참 요즘 시장이 고점을 찍고 나서 주가가 지수가 많이 올라갔다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이 혼자 매매하는데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영상 보시면서 이런 식으로 시그널 보고 제가 신호 드릴 때 영상 보고 같이 매수를 하셔도 상관이 없고 공사다망해서 나는 문자로 타점을 좀 받아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기 보이는 010-3969-8354로 11이라고 보내주시면은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을 문자로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저희가 이제 무료로 진행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영상 보실 때는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고 파이팅입니다.